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이 이제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어떻게 1박 2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좀 어떻게 진행이 됐었던가 이런 모습들을 돌아보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되었나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사진들을 쭉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첫째 날 일정을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이제 시진핑 주석이 평양에 도착 12시 전에 11시 40분쯤에 평양에 도착을 하였고 그 다음에 공항에서 이제 환영을 하는 이런 영접과 그리고 카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산 태양궁전을 방문하고 정상회담이 있고 환영 연회도 있고 대집단체와 예술 공연, 불패 사회주의도 진행이 됐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건 일단 시진핑 주석이 공항에 이제 도착해서 영접을 하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을 환영하기 위해서 평양 시민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여기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색색의 이제 풍선을 들고 시진핑 주석을 이제 맞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북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의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상이라든가 보도를 보면 사실 아이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사진을 일부러 가져왔고 시진핑 주석이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밝은 미소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카퍼레이드가 있었죠. 여기서도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우리가 익히 봤듯이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평양 시민들이 길에 이렇게 서서 시진핑 주석을 환영을 하기도 하고 또 아파트나 이런 데서 건물에서도 그 인사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도 두 정상이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카퍼레이드가 가서 처음으로 이제 일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매우 이례적이게도 금수산 태양궁전을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영 행사가 있었는데 이 장면은 되게 이례적인 초유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먼저 방문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선대 지도자에 대한 예우도 있고 또 북한과 중국이 친선 관계 그리고 동맹 관계를 맺는 데서 단순히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이 친선 관계를 맺으려고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과 중국이 이런 친선 관계의 전통을 이어받는다라고는 의미가 더 강하게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중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북을 방문하는 데서도 이번에는 국빈 방문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제 중국의 지도자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있는 국빈 방문이라고 합니다. 김일성 주석이 중국에 국빈 방문을 한 적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친선 방문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친선 방문을 북한과 중국이 진행을 했었는데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국빈 방문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런 데서 대를 이어서 북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더욱이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더욱더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이번 금수산 태양궁전에서의 환영 행사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금수산 영빈관이에요.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숙소로 했던 곳이 이곳인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금수산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장면인데 정상회담을 하는 장소도 매우 깔끔하게 잘 돼 있던 것 같고 여기 특히 요 꽃도 이런 거를 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꽃까지 중간에 꽃도 이렇게 놓으면서 분위기도 밝은 것 같고 숙소의 회의실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특별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조선노동당 사에서 있었던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 이 조선노동당 사에서 뭐 정상회담 일정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떤 시진핑 주석이 안에서 뭐 회의를 한다거나 뭐 이런 논의를 한다거나 일정이 있었던 건 아니고, 노동당 사 앞에 가서 이 조선노동당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성원들이 시진핑 주석의 경의를 표시를 하고 또 같이 사진을 이제 찍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장면을 통해서는 이제 일부러 의도적으로 조선노동상을 방문하고 정치국 성원과 인사를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 일정은 왜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는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교류 관계는 기본적으로 당과 당 사이의 교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과 당 사이의 교류라는 거는 단지 북한이란 나라와 중국이란 나라가 뭐 서로 무역을 하고 서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이런 관계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주의 나라로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그리고 어떻게 협력할 거냐를 논의하고 교류하는 이런 외교 성격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조선노동당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사회주의를 변함없이 지켜오고 있고, 또 특히 또 미국과 이제 제국주의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 조선노동 당사를 방문하면서는 이런 사회주의적인 원칙, 그리고 사회주의 나라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제국주의 나라에 반대해서 맞서 싸우는 이런 성격을, 정상회담의 성격과 북한과 중국의 이런 관계에 대한 성격을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애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연회장도 저는 처음 봐서 이 뒤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이런 건지 아니면 시진핑 주석을 맞아서 일부러 꾸민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도에 따르면 중국풍으로 이제 꾸몄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나무 그림이나 이게 어떤 일부러 배치한 건지 특별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애도 상당히 화기애애하게 진행이 됐구나라는 걸 볼 수 있고, 이어서는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 불패 사회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나라, 쿠바나 이런 나라들이 왔을 때도 대집단 체조를 이제 쿠바나 이런 상대 국가의 상황에 맞게 뭐라고 합니까? 변경해가지고 진행을 하기도 했고, 이제 9월 평양 정상회담 때도 이제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도 중국과의 관계에 맞게 이 불패 사회주의를 새롭게 만들어서 진행이 됐다고 듣는데, 좀 더 특별하게 준비됐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도 어린 아이 이 사진 장면이 좋아서 사진을 가져왔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앞에 여기 무대가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 국립교향악단 그리고 삼지연 관현악단과 공훈합창단이 한 자리에서 공연을, 그 불패 사회주의 공연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단위가 합동 공연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하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집단 체조가 이 엄청난 규모가 한 사람같이 움직이는 걸로 해서 되게 난이도가 있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다 이제 라이브까지 이제 배경음악까지 라이브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특별하게 준비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끝나고서 이제 공연한 분들에게 인사를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째 날 일정이 끝나고 둘째 날 일정이 되는데, 이 둘째 날 일정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북중 우이탑을 시진핑 주석이 방문을 했습니다. 북중 우이탑은 1959년에 이제 전쟁이 있었을 때 중국이 참전한 것을 기리면서 북이 건립한
우탑, 우위의 탑이라고 합니다. 이 화환에서는 중국이 보통 우위 탑에 이제 화환을 바칠 때 이런 문구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들은 영생 불멸할 것이다 라는 문구가 새겨진 화환을 앞에 이제 증정하는 이런 것을 가졌고, 그 다음에 방명록도 작성을 했는데, 방명록을 작성하면 뭐라고 썼을까 궁금하게 되는데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선열들을 그리며 친선을 대를 이어 전해 가리라는 방명록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금수산 영빈관에서 산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금수산 영빈관 모습인데 두 정상분들이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고 또 영부인 분들도 그 뒤에 오찬을 갖고 정상회담 일정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북중 정상회담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었냐. 첫 번째는 북중 관계가 최상의 수준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중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례적인 모습들이 꽤 많이 보였다. 그 처음에 시진핑 주석이 북을 방북하기 전에 노동신문에 이제 기고글을 쓰는 걸로 시작이 됐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주석이 지도자가 북을 방문한 것으로는 처음으로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그 전 단계는 공식 방문. 네, 그 전 단계로는 공식 방문이 있고 보통은 이제 친선 방문으로 북과 중국이 오갔는데 이번에 국빈 방문으로 진행을 했다. 그리고 금수산 태양궁전에서의 행사나 조선노동당 청사를 방문하는 일정, 그리고 불패 사회주의를 매우 특별하게 꾸린 데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둘째 날의 오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두 정상이 했다고 하는데,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친선 관계를 훌륭히 계승하고 빛내어 나가자. 북중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하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에 흔들리지 않는 방침이라고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북중 관계가 언제나 이제 변함없이 쭉 한결같았냐라고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2018년 전에는 중국이 미국의 이제 압력이나 이런 걸 굴복하면서 북을 제재를 하기도 하고, 그 이전에도 중국 내부의 어떤 사회주의에 대한 노선, 정책 이런 거에 따라서도 북과 수원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미국이 얼마큼 압력을 가하고 이런 사회주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북과 중국은 공고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중국이 확고한 입장을 밝힌 모습을 볼 수 있고, 조선중앙TV에서는 이 북중 정상회담을 이야기하면서 북중 친선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역사가 위대하고 단결의 정통에 보기하며 그 개성이 완벽하다라면서 북중 관계가 그 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 북중 정상회담의 성격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강화 협력을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연회에서 이제 있었던 두 정상이 이야기했던 내용에서는 사회주의야말로 북중 친선의 변함없는 핵이고 힘을 합쳐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어 나가는데 북중 친선의 특수성과 불패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북한과 중국이 단지 경제적으로 아니면 나라끼리 잘 지내보자라는 게 아니라 북한과 중국이 친하게 지내는 데서 핵은 뭐냐, 사회주의다. 그 북과 중국이 더 이 관계가 특수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관계로 되는 데에서는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데 있다라고 연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과 중국이 힘을 합쳐서 사회주의를 고수해 나가고 더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북중 정상회담은 사회주의 강화 협력을 논의한 회담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이제 많은 정세 보는 사람들 그리고 언론들에서는 과연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받았냐, 아니면은 두 정상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이런 모습을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같이 국제 및 지역 정세에서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북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깊이 있게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에서는 어떤 걸 볼 수 있겠냐 하고 했을 때, 국제 및 지역 정세가 심각하고 복잡한데 이게 왜 그렇겠느냐, 이것은 미국이 뭐 이란이든 베네수엘라든 중국에서는 무역 전쟁을 걸고 북과는 이제 회담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착 국면에 있는 상황이 어디서 원인을 갖고 있냐라고 하면 미국과 제국주의에서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이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나가면은 평화가 오고 지역 정세에 안정이 오고 발전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정세를 평화 안정 그리고 지역 정세를 발전시키는 데서는 북한이 뭔가를 더 해야 된다, 아니면은 중국이 뭐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북한과 중국이 힘을 합쳐서 심각하고 복잡한 국제 및 지역 정세를 뚫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데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북중 교류를 활성화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인민에 더 큰 복지를 안겨줘야 된다라면서 경제 및 민생, 뭐 이런 교육, 위생, 스포츠, 미디어, 청년, 지방 이런 부분에서 간부의 훈련과 인력 왕래 강화 등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데서 북한과 중국이 이런 교류협력, 경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걸 한반도 정세랑 연관시켜 보면은 이건 결국에 지금 한국이 북이랑 이제 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제 대북 제재 때문이고, 지금 정세가 애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서도 미국이 대북 제재를 결국에 해제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었는데, 이 제재를 무력화해 나간다 북한과 중국이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북한과 중국 외교관계 설정 70도를 의의 깊게 맞이하기 위한 훌륭한 계획들을 논의하겠다. 이 말은 북중관계 외교 설정 70도인 올해 이런 교류들을 진행을 할 거고, 어떤 이제 훌륭한 계획들이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오갔구나. 그래서 올해 다양한 북과 중국의 교류가 눈에 띄는 교류가 열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대북 제재가 무력화되지 않겠는가, 뚫고 나가겠다라는 것들을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북과 중국이 평화 보장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언론 보도에 이제 많이 나왔던 건데, 북이 한 조치에 대해서 미국의 적극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다 하면서 인내심을 유지하길 원한다. 그래서 보통 언론 보도에 보면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근데 어떤 보도에서는 이 CCTV 보도를 이제 요약해서 내용만 이렇게 정리한 거를 보면은 인내심을 유지하길 원한다라고 보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발언은 인내심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가 아닐까 싶은데, 뉘앙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원문이 맞으면은 북은 올해 말까지 인내심 참고 있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인내심을 유지하게 되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셈이죠. 이것은 이제 신년사에서 우리의 인내심을 오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한 번 더 강조와 경고의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북한이 자신의 합리적인 안보와 발전의 관심사를 해결하는데 능력이 닿을 수 있는 한 도움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 알 수 있는 것은, 북이 이야기하고 있는 안보라는 거는 결국에는 미국이 북을 계속 평화를 보장하지 않고 공격할 수 있는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할 수 있겠냐, 이 북과 미국의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그 평화 체제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일 텐데 시진핑 주석은 이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 있고 이 북의 이런 안보의 발전과 관심사를 해결하는 데서 능력이 닿는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데서 마찬가지로 북한과 미국이 관계를 개선하는 문제 그리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에 도움을 주겠다. 이 말은 중국이 북에 대해서 북의 일방적인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G20이 열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데서 북한과 중국은 사회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제 구축하는 데서 힘을 합치기로 이야기를 했고 이 관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단결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서 미국이나 한국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주로 이제 승인에 연연하면서 자주적인 목소리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도 미국의 이제 눈치와 승인이나 간섭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요구에 맞게 남북관계를 빨리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